지금 중동 상황이 이제 열흘째 전쟁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주변의 석유 시설이 무차별 폭격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There was actually rain here in Tehran this morning, and you can see here, because this is a white car, that the rain is actually apparently saturated with oil. You can see on my finger that it's completely blackened, and that's... עברנו לשלב הבא במבצע. הרחבנו את התקיפות על אתרי הייצור המרכזיים של המשטר. There are no plans to target Iran's oil industry, their natural gas industry, or anything about their energy industry. These are Israeli strikes. 네, 이란이 이스라엘의 석유 시설을 폭발시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이란의 그 정유 시설을 폭발을 시키면서 뭐 독성 용기가 휩싸이고, 그리고 뭐 기름비가 내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심각한 대기 오염 사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공습이 일파만파로 좀 피해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전쟁이 이제 그 전면전의 양상에서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보도 잘 해주신 것처럼 보면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전쟁 이스라엘군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설,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거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처음에 했던 것은 어떤 이란의 어떤 방어망, 공중망을 다 무력화시키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는 군사시설, 해군력,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 그다음에 통신 역량 이런 걸 갖다 이제 괴멸시키는 이러한 작전을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 시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시설까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에 거의 어떤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다 끊어놓겠다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전쟁이 상당히 전면전의 어떤 단계에서 상당히 심화된 상태로 들어가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전면전이 이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민간 시설이든지 특히 산업시설, 석유 저장 시설들이 공습을 받으면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 그리고 어쨌든 저러한 석유 시설이든 에너지 시설이 파괴가 되면 이거는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너무 또 승리를 빨리 거두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방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의 반격도 상당히 아까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란 내에서 지금 대통령이 중동 다른 국가들의 사과를 했는데 갑자기 또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이란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혼자 단독 결정으로 이런 사과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최고 지도자가 유고하지만 페제스키안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다음에 최고 헌법소에서 한 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합의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워딩과 다른 공격이 일어났던 거는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군부 통제가 좀 약해져서 개별 행동을 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왜냐하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에 SNS로 똑같은 내용을 드는데 주변국에 사과하는 내용은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 집권 지도부체 내에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매파가 더 우세하게 이렇게 되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SNS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매파, 비둘기파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 그거는 위계 질서가 딱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래서 강경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대우로 이렇게 투쟁을 한다 이런 목소리로 좀 메시징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 수비대들도 다 무조건 충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맥락에서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강대강으로 부딪힐 거라고 무조건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회 노선은 통일이 됐지만 그 안에서도 모스타바도 어찌됐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이 체제 생존을 위해 최고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고
그다음에 이게 위장 정책이긴 하라고 욕을 먹을 수 있어도 유화책을 쓰면서 체제 정비 이걸 해야 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아마 되면 제 예상은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에 한 거고 우리는 그 자위권 발동으로 싸우는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우리 그 주변 국가도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우리 자치권이 그리고 우리의 생존권이 공격을 당하면 우린 끝까지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아마 조금 자기네들의 엑시트 출구를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모스타바가 됐으니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항전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은 조금 그런 가능성이 낮고요. 오히려 그 메시징은 강경 노선으로 가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이 전쟁을 종전으로 그게 이란 입장에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석유 생산 시설, 경제 기반 시설도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게 계속된다면 이란 정권 말로는 살아있다 그러지만 이 전쟁 끝나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2월, 1월 달 시민 동기들도 그게 다 경제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나마 그 경제 문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그 석유 생산, 그래도 그러니까 하루에 4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석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예. 그것까지 날아간다? 그러면 체제 생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모스타바가 된 이후에는 좀 한 목소리로 갈 거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투쟁으로 강경 투쟁으로 갈 확률은 좀 낮다. 그렇게 보는 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합한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예.